반갑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깨닫고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몇 개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매 주식 투자에서 개체를 나누라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혹시 나누는 이런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개미거나 아니면 세력이거나, 그죠? 저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나눌 줄 알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력 그러잖아요. 뭐 힘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지 뭐 어떤 분들은 세력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수급이라 그러고 뭐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세력 아니면 개인, 개미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세력이냐 개미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바글바글한 종목은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없고 세력들이 장악한 종목들은 시세 차익을 내기가 쉽다라는 거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매매를 하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우리는 세력을 말살시킬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종목을 딱 찍으면 됩니다. 저격수처럼 그 종목이 뭔지, 그 종목을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막 굳이 싸워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군단을 여러분들이 굳이 싸워갖고 이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이 군대라고 따지면 이 군대가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요, 거기서 딱 한 발만 쏴서 도망가면 돼요. 그죠? 전멸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력들이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세력이 없는 종목이냐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개미들이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세력이 있는 종목이냐, 요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력이냐 개미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얼마고 뭐 저게 뭐 내용이 어떻고 이게 뭐가 어떻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제가 결론에 도달한 거는 세력이냐 개미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렇다면 개미가 득실득실한 종목들은 티가 안 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딱 보면 그냥 티가 안 나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력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은요, 세력들이 만지고 있는 종목들은 딱 보면 티가 나요. 대표님이 상태 분석을 하실 때, 상태 분석을 TV에서 방송을 하실 때, 그 스피드하게 종목 상담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스피드하게 종목 상담 해주는 거.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딱 보면 압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력들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대표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주식을 상담을 해주신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 세력을. 저도 대충 이제 보면은 딱 압니다. 이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제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신호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신호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종목을 바라봤을 때, 요런 신호가 나온 건 이거는 거의 90% 이상 세력이 살아있는 거다 라고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FT 이런 게 제가 오랫동안 봤던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도 이제 세력들이 25% 가까이 올렸는데 여기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 보이십니까? 보인다. 3번 이거 보이신다. 3번 이거가 상한가거든요. 상한가인데 여기서 처음에 발톱을 드러냈다가 이 난리를 쳐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오늘 다시 발톱을 드러내서 긁고 있는 중인데, 이제 요런 종목들이 이제 세력이 보내는 신호가 있다란 말이에요. 요런 종목들 가운데. 그럼 요런 신호들이 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저도 보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사실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굳이 몰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냐면 그 주가가 움직이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놓는 게 있어요. 근데 수행성입니다. 어찌됐든 선행성이 아니라. 그래서 미래의 그 길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맹신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95%의 확률로 그 밴드 내에서 움직입니다. 주가가 95% 확률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게 5%의 편차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거나 하단을 뚫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코리아 FT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로 지금 말았습니다. 요런 애들이 이제 세력성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근데 볼린저 밴드에서 이 상단을 뚫는 종목들이 있어요. 상단을 뚫어버리는 종목들. 이게 이제 5%의 확률로 뚫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절대로 못 뚫어요. 절대로 못 뚫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근데 제가 영식이 상한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험 선배님. 잠시만요. 제가 HTS를 키고 있거든요. 이게 아닌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봉으로 보셔도 되고 분봉으로 봐도 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보이십니까? 보이면은 3번 한번 눌러보세요. 라인을 좀 두껍게 해드릴게요. 빨간 선을 하죠, 위에를. 이거는 파랑선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딴 거는 필요 없고. 자, 이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뚫는 거 보이십니까? 요게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요 안에서 움직여요. 요 안에서. 그죠? 아닌데. 지금 대부분의 대부분의 종목들은요, 요 밴드 구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제 요런 구간을 뚫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중심선을 저걸로 했구나. 상향선을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중심선은 보이세요? 지금 여기 상향선을 뚫어버리는 요런 구간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그냥 20으로 잡으세요. 기본으로 잡아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는 애들이 있어요. 코리아 FT가 그 중에 하나죠. 이게 뚫기 시작하면요, 파동이 굉장히 세집니다. 굉장히 파동이 요동을 쳐요. 요런 종목뿐만 아니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원테크도 한번 볼까요? 장원테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뚫는 거 보이세요? 여기 뚫는 거 보이십니까? 잘 안되네. 요런데 뚫리는 거 보이시면 5번. 제가 저번에 장원테크 세력이 살아있는 종목이라 그랬죠. 단타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기 요런 상단 부분, 요런 볼린저 밴드의 요런 상단 부분을 뚫는 거는 개인들이 뚫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뚫린다라고 해갖고 뚫려서 안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세력이 센 거예요. 세력성이.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안착을 한 이력이 있는 종목들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이 길 안에서 움직이려 그러잖아요. 세력들이 들어오기 전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세력들이 들어오기 전에 주가 흐름은 세력들이 들어오기 전에 주가의 흐름은 약간 요렇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길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그려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길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그죠? 요 길 안에서 움직이다가 거래가 강력하게 실리면서 저기에 상단을 깨는 양봉 캔들이 나옵니다. 보이시면 3번. 아까도 살짝 이탈은 해요. 이탈은 하는데 안착을 못 시키잖아요. 그죠? 안착을 못 해요. 상단 부분에서.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지면서 상단에 안착을 시키는 경우가 나오는데, 요런 경우죠. 이제 상단 부분에서 노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요런 게 이제 세력성이 있는 종목인 거예요. 이런 종목은 수급선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전의 기간은 종목마다 전부 다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뚫었는데 왜 바로 수익이 안 나지?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6개월이 넘어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3개월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세력이냐 아니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볼린저 밴드도 안 봐요, 사실. 처음에는 봤습니다만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안 봐도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겐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쉽게 생각을 하세요. 볼린저 밴드에 뭐 기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알라 그러면 머리가 깨져요.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흘러가는 길인데, 그 길을 걸을 확률이 95%다. 그런데 5% 확률로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을 깬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있으시면 되는데, 그 길을 뚫어서 이 기차가 가는 길을 탈선을 시키는 경우는 어마어마한 힘이 인위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를 인지하시고 볼린저 밴드를 뚫었을 때 세력이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찾아드릴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개미들은요, 개인들은 장기 이평선을 뚫고 절대 안착을 못 시키더라고요. 장기 이평선이 뭐 112일선, 224일선, 448일선이라고 제가 지금 인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360선이라든가 뭐 480선이라든가 이런 장기 이평선 있잖아요. 그죠? 장기 이평선. 이 추세를 뚫어서 유지를 못 시켜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뉴스가 떠서 어떤 무슨 전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갑자기 어떤 뭐 테마로 묶여서 갑자기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오를 수는 있습니다. 뚫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착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안착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단, 그러니까 그 뚫었던 봉의 중간에서 상단 부분에서 놀아야 되는데 주가가 그런 봉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봉을 깨버리는 경우, 이게 안착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력들은 단합이 됩니다. 어떤 한 종목을 바라봤을 때 그 종목을 우리가 해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종목을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만질 거예요. 자기네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중이 떠중이 개인들이 다 달라붙은 종목은요, 그게 안 돼요. 그죠? 군중심리라 그래야 되나? 그 단합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가고, 그죠? 좋은 신호가 있으면 내 거 내놔라 그러고 싸우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안착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개인들이 많은 종목들은요 절대로 신고가를 못 만들어요. 이거는 뭐 100%는 아니지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52주 신고가가 됐든 역사적 신고가가 됐든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를 하는데 신고가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막 살 수 있어요? 윗돈을 더 주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할 수 있다 라시는 분들은 1번 누르시고요,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2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윗돈을 줘가면서 내용도 잘 모르는 거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몽몽왕자님 사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느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뉴스는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정보로 기준점을 잡아서 우리가 보는 뉴스가 정보다라고 하면은 쓰레기예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는 뉴스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을 뉴스로 두면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아는 거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거를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 데에다가 쓰면은요, 그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그쵸? 그렇죠. 전액 콘덴서인 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막 콘덴서에서 만드는 전액 콘덴서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회원이었을 때부터 사막 콘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태형 대표님이. 그 당시에 사막 콘덴서의 가격은 5,000원, 6,000원이었어요. 지금 사막 콘덴서 얼마죠? 지금 사막 콘덴서 8만원, 10만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처음 만나서 매매를 할 때요, 대표님이 7,000원, 8,000원대 그때 추천도 나갔었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윗돈을 주고 누군가 계속 산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을, 그죠? 윗돈을 주고 계속 샀는데 우리 같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숙명이죠. 정보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러니까 몇몇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종목을 알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죠?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동떨어집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기업에서조차 IR을 하고 이제 좀 우리 기업을 좀 많이 사달라라고 이제 뭐 PR까지 하는 입장인 건데, 우리는 정보를 달라 그래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윗돈을 주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역사적 신고가라든가 52주 신고가를 세력이 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한가, 하한가를 못 만들어요. 하한가는 뭐 제가 개중에 봤습니다만 상한가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예, 상한가. 그러니까 한 방에 장대 안봉을 만드는, 이게 뭐냐면 아까 코리아 FT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한 방에 장대 안봉을 만드는 거, 요런 거 보이시죠? 요런 거 보이시면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요거 요런 거 보이시면 3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캔들이에요. 절대로. 근데 얘가 뭐야, 그러면 그거 봤으면 됐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매매하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십시오. 요 종목을 제가 돌아가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멀리 가야 되는데 한 달 전 정도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있죠.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5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나온 건데 지금 7월 6일로 돌아가 봤습니다. 딱 한 달 됐네요, 얘네들. 그죠? 딱 한 달 만에 발톱을 드러냈네요. 오늘 8월 6일이니까 7월 6일날 발톱을 싹 드러냈다가, 그죠? 오늘 8월 6일날 발톱을 드러냈죠. 보이십니까? 보이면 3번. 보이면 3번. 이 발톱만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발톱만. 그죠? 이 호랑이를 다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럼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애들로 5% 10% 수익 내고 빠져나오면 장땡인 겁니다. 장땡이에요. 그러면 그죠? 뭐 100만원 200만원 수익 내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코리아 FT 같은 애들은 굉장히 티나게 행동을 하는 애들이었어요. 호가창을 봐서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매매를 하는 그런 느낌도 그랬고, 지금 여기 호가에 지금 쌓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호가에 보이시면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 호가에 지금 쌓여 있는 거. 내일 저렇게 되면은 막 점상으로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점상으로 날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몇 가지의 조건들이 맞는 거, 그죠? 조건들이 맞는 거를 부합했을 때 그 종목을 바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을 뚫어서 안착을 시키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한가가 나온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종목으로 돈을 잃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그죠? 참 신기해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테크닉적인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개미냐 세력이냐만 나눌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개미냐 세력이냐. 그죠? 여러분들은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개미냐 세력이냐, 그 종목에 얼마를 버느냐, 뭐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해요. 대부분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종목들은요, 시가총액 5천억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타만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세력이라는 게요, 사실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기금도 세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그 종목에 있어서. 그리고 또 뭐 기관, 외국인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도 세력이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지키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세력은 또 그들만의 또 세력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세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서 안착을 시킨다든가,
이평선을 장기 이평을 뚫어서 안착을 시켜 놓는다든가, 아니면 신고가를 만들면서 계속 끌고 간다든가, 아니면 상한가나 이제 장대 양봉,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패턴을 만들어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한 세력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의도가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왜 했는지, 왜까지 들어가려 그러면 그거는 안 돼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는 거기서 수익만 내고 튀어나오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세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볼린저 밴드로 한번 볼까요? 서울옥션. 자, 궁금하다 하시면은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서울옥션. 자, 보십시오. 상단을 지금 돌파했죠? 여기서부터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돌파했는데 섣부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죠?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나지 않았지만 그나마 좀 폭발적으로 어저께 금요일날 나왔고 지금 돌파해서 안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덱스터도 돌파했죠? 보이십니까? 돌파했죠? 그러니까 세력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었죠 오늘? 메가랩스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선행학습 좀 뭐가 있었죠? 메타랩스인가? 그죠? 메타랩스.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돌파하고 여기서 안착시키고 있죠.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5번. 보이시면. 이렇게, 길 안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요. 지금 길을 이탈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95%의 확률로 길 안에서 논다고 했는데, 지금 5%의 확률로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탈선을 했어요, 기차로 따지면. 그럼 저 얘기는 지금 세력들이 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대표님한테 배운 대로 우리는 수급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장땡이에요. 장땡입니다, 그럼. 그쵸? 요런데 들어왔을 때, 지금 요 종목은 아니겠지만, 요런데 들어왔을 때, 해먹으면 장땡입니다. 요게 이제 일봉에도 접목이 가능한데, 단타를 칠 때 분봉에도 접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분봉에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이제 분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건 좀 조금 더 고수의 영역이에요. 거기는. 그치만 어찌 됐든 수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큰 세력이 뭔가를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분봉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치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제 100만원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뭐 1억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런 잣대를 들이대고 한번 주식을 봐보십시오. 주식을 봐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종목이 세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LG화학 이런 데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화학도 뭐 시가총액이 뭐 엄청나게 뭐 몇십 조짜리지만 얘네들도 만지는 세력이 있어요. 그 사이즈, 그릇이 다를 뿐이지 얘네들도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못 버티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걸 모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얘네도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깠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런 큰 종목들은요, 작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일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일비를 하지 말라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온 거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력들이 만지고 있습니다만 추천은 안 합니다. 이런 종목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준 잣대를 들이대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종목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기준을 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모두가 다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요, 이 잣대를 들이댔을 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나온다는 겁니다. 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세력들의 이제 스타일이 다르고, 세력들이 원하는 게 다르고, 이제 세력들의 기간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디테일한 면들은 이제 종목마다 봐줘야 되지만요, 큰 틀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세력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죠. 우리 미리네 종목들이 전부 다 세력이 살아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대표님은 볼린저 밴드를 개인적으로 안 보십니다. 예, 저도 안 봐요. 그냥 참고로만 하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세력을 잡아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잣대 기준에도 맞아 떨어지죠. 그죠? 대표님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고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들이대니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을 바라보는 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구름대에 안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기준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디테일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간단하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걸 알려드린 거고, 이제 이걸로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세력이 있는 종목만 매매하면 되겠구나,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그냥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만 내가 걸러낼 수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겁도 별로 안 나고 수익도 생각보다 더 잘 나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내일 또 방송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일 하려 그러니까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일은 또 뭐를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놓은 게 있어요. 커리큘럼을 한 20개 정도를 짜놨는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짰지만 이거는 굳이 궁금해 할까? 지금 장이 이런데 약간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빼고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죠? 가장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이제 드리는 건데 나쁘지 않죠? 네.